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모르는 교감 선생님이 이걸 지도안으로 가져오면은 야, 이것도 지도안이냐 하고 발로 팍 차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창에서 연수를 제일 먼저 누구를 시키냐면 교장 선생님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도안에 이렇게 흐름만 간단히 짜면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좌석배 지도가 크게 있죠? 지도안 여기 있는데. 여기. 네. 네. 왜 지도안을 그렇게 짜자고 하냐면은, 봐요. 선생님이 지도안을 치밀하게 짜는 것은, 봐요. 지도안을 이렇게 치밀하게 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떤 수업이에요? 교사 의도대로 수업하는 가르침 중심의 수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순간순간 질문이라든가 아이들의 배움이라든가 아이들의 반응 같은 걸 다 꺾어버려야 해요.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치밀하게 지도안을 짜는 것은 배움 중심의 수업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수업이 지금 내가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도 몰라요. 어디에 대해 맞추니까 아이들의 배움이나 아이들의 반응이나 아이들의 질문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재구성을 하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즉흥적인 대응을 하면서 창조적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지도안을 짜는 것은 오히려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만 간단히 짠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하나 크게 들어가 있어요. 좌석배가 크게 들어가 있죠. 네, 실명까지 해가지고 좌석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배움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이들의 배움을 보자는 의미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때는 이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안이 좌석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창에서 보니까 가장 빨리 퍼지는 것이 이거더만요, 이게. 선생님들 지도안 짜고 나면 전부들 이렇게 짜요. 그 수업은 옛날식으로 지도안을 이런 식으로 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가장 빠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저기 협의하는 거 장면 한번 봅시다. 예. 협의하는 장면이요. 예. 수업 관찰 한번 잠깐만 보죠. 수업 관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볼 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말이죠. 디귿자로 앉혀가지고 수업할 때는 양 사이드로 이렇게 빠져서 나가셔야 해요. 예? 모둠 활동할 때는 모둠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봐요. 제가 지난번에 2012년에 교육장들 말이죠. 일본에 가가지고 수업을 보러 오니까 전부 의자 놓고 저 뒤에 쫙 앉아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저 양반들 못 들어왔다냐 그랬을 것이에요. 이게 의자 놓고 뒤에 쭉 앉아가지고 보면은 저 양반들 배움 철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았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딱 봤습니다. 이게 모둠 활동할 때는 모둠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의 배움을 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양 방향이나 앞쪽에 이렇게 뒤에다 의자 놓고 있는 거 지향이라는 거, 그 뭘 볼 것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협의를 길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배움 중심 수업할 때는 협의를 길게 해요. 협의를 막 2-3시간 해요.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그 협의를 길게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가지고 2-3시간 정도 한다는 것. 네. 네, 제가 여기까지만 배움 공동체 수업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런데요. 예. 정말로 이렇게 예. 잘하는 아이를 배치하지 않고 예. 무작위로 아이들 4명을 배치했다고 했을 때는 예. 정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예. 아이들의 배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너무 아이들을 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움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면은 아이들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것들보다도 아이들끼리 더 잘 배운다는 그러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철학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것이 없으면 배움 중심 수업 못 해요. 아이들끼리 더 잘 배운다는 거.
예를 들자면 왜 이유가 뭐냐면은 소통이 잘 된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저 국어 선생님이 내면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내면적 갈등이 뭐예요? 보니까 야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 뭐 이렇게 막 사전식으로 계속 설명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 얘기는 들을수록 더 모른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짬뽕 먹을 것인가 짜장 먹을 것인가 임마 고민하는 것 그만하니까 그냥 내면적 갈등이 금방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처럼 아이들은 아이들 언어끼리 언어로서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움 중심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그 잠재 능력을 미디한다니까. 그 미디지 못하면 못해요. 이게 아이들께 잘 배우는 이유가 소통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또말하고서 교사가 가르치는 힘이 하나뿐이 안 되는데 아이들끼리 배우는 관계를 놓으니까는 5개의 힘이 나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거는. 네. 그렇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근데 모둠 활동을 보면 어찌냐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모둠 활동할 때 보면은 애들이 모둠 활동 잘 하는데 계속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둠 활동 가서 참견을 해버려요. 참견을 해보면 모둠 활동이 깨져버려요. 되도록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해요. 제 고창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개입을 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못 믿어. 애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럼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둠들로 돌아다니다가 모둠에 보면 이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해요. 서로 이 얘기하는 관계인가 서로 배우는 관계를 잘 봐야 해요. 서로 이 얘기하는 관계인가 서로 배우는 관계인가 그걸 잘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 얘기하는 관계는 뭐냐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서로 이 얘기하는 관계예요. 서로 배우는 관계는 뭐냐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아는 관계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모둠을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배우는 관계의 그 모둠을 보면은 소곤소곤해요. 야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소곤소곤 얘기가 돼요. 근데 아는 것에 대해서니까 막 떠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는 그 모둠에 찾아가가지고는 선생님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주제와 다시 연결시켜줘야 해요. 네,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